자, 그럼 오늘은 6단원의 이 물질의 특성에서 밀도하고 용해도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밀도에 대해서요. 밀도.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야. 그럼 이거 저번에 할 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밀도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해요.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입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선배님들 중에서 시험 봤는데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밀도는 부피 나누기 질량이에요. 부피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서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거 절대로 맞다 틀렸다? 틀렸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선배님들 이거 많이 틀려요. 왜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게 아니고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말은 무엇으로 나눈 값이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요거 꼭 기억해요.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기억력 찍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아니에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밀도 구하는 공식. 따라서 밀도는 뭐분의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밀도 구하는 공식. 그래서 절대로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게 아니고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두세요.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밀도를 구하는 식, 부피와 질량은 절대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에 그 물질만의 특성이 되는데 밀도를 구하는 공식인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틀려오는 거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다. 어서오세요. 이것도 절대로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실수에서 많이 풀려오는 두 가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어서 와요 수빈아. 온다고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밀도를 구성하는 부피와 질량이 무엇인지 볼게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보는가 하면 부피는 무엇입니까? 부피가 물질이 하는 공간의 크기예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부피예요. 그래서 부피의 단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피의 단위는 무엇을 씁니까? 정육면체 부피 또는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 알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 구하는 공식이에요 하고 수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로 1cm, 세로 2cm, 높이 3cm면 부피의 단위는 cm에 3제곱. 그 다음에 미터면 미터에 3제곱. 그 다음 액체면 밀리미터 또는 미터. 그 다음에 cc, 500cc, 600cc. 이런 것들이 부피의 단위에 들어갑니다. 부피의 단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부피의 단위에 들어가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일정한 경우에는 수학의 공식에 넣어요. 정육면체, 직육면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구하는 부피, 원기둥 구하는 부피에 넣어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과학에서 밀도에서 부피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
그러면 어떤 경우 좋아합니까? 하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의 부피. 자,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눈금 실린더,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가 필요해요. 눈금 실린더,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 가는실 또는 가는 철사가 필요합니다. 자,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는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예요. 고체를 녹이면 절대 안 돼요.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 그 다음 가는실이나 가는 철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고 보면 낮은 부피에서 뭐를 빼준다? 처음 부피를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요.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평평한 곳에 놔요. 그리고 여기다 액체를 넣으면 눈금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자, 눈금이 이렇게 있는 눈금 실린더에 내가 무엇을 넣습니까? 하고 보면 처음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 누구?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넣어요. 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딱 넣었더니 이 액체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렇게 딱 됐어요. 이렇게 딱 왔어. 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액체에다가 내가 뭐 하는가 하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볼트 또는 너트 이렇게 생긴다는 게 있어. 그럼 얘를 실로 이렇게 묶어요. 실로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다가 조심스럽게 갖다 넣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에 묶인 볼트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갖다 넣으면 이 볼트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간 만큼 물의 부피가 늘어나겠죠. 볼트를 딱 넣자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부피예요? 나중에. 볼트가 들어가면 늘어난 부피가 낮은 부피고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얘가 무슨 부피예요? 성부피야. 그래서 왔더니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부피는 5였어. 5. 그리고 얘를 볼트를 갖다가 실에 묶어서 딱 넣자. 6, 7, 8, 9개였어. 나중에는 9야. 그럼 이 고체의 부피는 이 볼트의 부피는요. 낮은 부피 빼기 처음 부피. 그래서 볼트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4mm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쌤, 부피 구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네요. 예. 부피 구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고체를 녹이지 않은 액체를 붓고 그 액체에다가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를 실에 매달아서 조심스럽게 넣으면 액체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늘어난 낮은 부피에서 고체를 넣기 전 처음 부피를 빼주면 고체의 부피입니다. 끝! 그럼 부피에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것처럼 볼트처럼 가라앉은 실인데 우리 와인, 코르크마개 것처럼 물에 뜨는 아이는 철사로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피를 측정합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액체. 액체의 부피가 어떻게 측정합니까? 액체의 부피는 평평한 곳에 눈금 실리는 것 같잖아. 평평한 곳에 눈금 실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놓습니다. 항상 평평한 곳에 눈금 실린더를 가져다 놓고 놓고요. 액체를 부어. 자,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액체를 칼칼칼 부었어. 그랬더니 이 액체가 이렇게 가있어. 이렇게. 칼칼칼 부었더니 이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 그 다음 여기에다가 어떤 액체를 부었어. 칼칼칼 하고 부었더니 이번에는 액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자, A라는 액체를 부었더니 위로 볼록하고 B라는 액체를 부었더니 아래로 오목해.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디를 읽어줍니까? 그럼 과학에서 약속을 정해야 되겠죠. 뭐? 위로 볼록한 경우 아래로 오목한 경우 자, 그럼 이제 어디에 맞춰서 읽어줍니까? 가운데, 맨 끝에, 가장 위에
막 헷갈리니까 과학에서 정했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위로 볼록한 경우는 가장 볼록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되게끔 맞춰서 읽어주자. 그럼 오목한 경우는요. 가장 오목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되게끔 맞춰서 읽어주자. 이렇게 약속을 내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지웅아, TS 노트 있죠? TS 노트에다 정리 같이 하세요. 오늘 배치 테스트 없어서 노트에다가 정리하십시오. 오늘 시험만 보고 가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차근차근 같이 정리합니다. 중요한 거는 별도 달고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경우는 가장 볼록한 부분에 눈이 수평. 반드시 수평이어야 돼요. 수평한 곳에 놓고 눈도 수평. 아래로 오목한 경우는 가장 오목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됩니다. 항상 수평이 되게끔 맞추어서 뭐까지 읽어주자? 최소 녹음에 얼마까지? 10분까지.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피는 밀리리터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는 얘 10칸이니까 10.0 밀리리터. 도수 첫째 자리까지 일자고 얘기했어요. 얘도 10.0 밀리리터. 그래서 항상 액체의 부피는 위로 볼록한 경우 가장 볼록한 부분의 눈이 뭐? 수평. 가장 오목한 부분의 눈이 수평. 그리고 최소 녹음의 10분의 1.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어주세요. 요게 약속이야. 액체의 부피.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요거는 꼭 기록해놓고 반드시 우리 23년도에 여러분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년에 4번 시험 봅니다. 작년까지는 중간 안 보고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또는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만 보는 학교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4번 다 본대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끝나서 4번 다 보고 1학년들도 이제 시험을 본대요. 1학년들 그동안에 시험을 안 봐서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진로 탐색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니까 시험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어서? 욕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 있죠. 청와대 떠나서 있는 그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본대요.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엇이에요? 부피. 그럼 이제 질량은요. 질량한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왜 배웠어요? 질량은 물질의 고름합니다. 물질의 고름은 아닌데 알아요? 물질의 특성은 아니에요. 물질의 고유한 양인데 물질의 특성은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물질의 고유한 양이고 특정 장소에 따라 불변. 자, 불변이 무슨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지구에서 질량이 60kg인 아이는 달나라에 가도 60kg입니다. 질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구 위에 위적기적으로 양파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단 무게만 달에 가면 얼마로 줄어듭니다. 6분의 1로 줄어든다 하는 거 기억나요? 그럼 달에 가서 우리가 점프를 하잖아요. 내가 쌤이 운동신경이 질환이라서 여기서 점프하면 바닥에서 한 10cm 올라. 그럼 엄청 많이 떠오르고요, 쌤 딴에는. 근데 달에 가서 점프하면 몇 cm 뛰어오른다? 60cm.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운동신경이 좋은 예를 들어 준하가 점프를 했는데 1m 뛰어올랐어요. 그럼 달에 가면 몇 미터 뛰어오르겠어? 얘는 6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으로 측정 장소에 따라 불변이지만 물질의 특성은 아닌 게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는요, 킬로그램. 그 다음 그램, 밀리그램. 그 다음 1000kg이 1톤이에요. 1톤. 1톤 트럭 할 때 1000kg. 그죠? 자, 1000g이 1kg이고요. 1000mg이 1g이 됩니다. 그럼 질량을 측정하는 저 원리는 물적시죠. 양팔 저울, 전자석. 요즘은 전자석을 써요. 전자석. 김치탕. 딱 넣고 딱 열면 그냥 따뜻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온가? 물적시적으로 나와요. 그럼 쌤 양팔 저울은 옛날이나 또는 저보다 딱 들고 있는 여신 있죠?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거.
그죠?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뭐 훌륭한 판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검사님이 나오실 수도 있고 변호사분이 나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양팔에서 오른 보는 데 많이 쓰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미적 시적을만 살짝 보고 갈게요. 시험 문제는 봐서요. 요즘 쓰는 건 전자적으로만 써요. 미적 시적은 이렇게 있어요. 위로 접시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미적 시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평평한 곳에 갖다 놓고 여기 접시 아래에 0점 조절 나타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거름쪽에 두 개 올려요. 그리고 0점 조절해서 수평을 맞춰요. 그 다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왼쪽 접시에 올리고 오른쪽 접시에 뭘 올린다? 분동.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두 개만 기억해요. 분동은 어떤 것부터 올린다? 무거운 것부터 올려요. 항상 분동은 뭐부터? 무거운 것부터 올리고요. 분동을 손으로 집어서 올리면 안 돼요. 전용 핀셋을 이용. 핀셋을 이용해서 분동은 무거운 것부터 올리고 이 분동의 질량의 합을 더해지면 질량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3g짜리 분동 1개, 그다음 1g짜리 분동 1개, 그다음 500mg짜리 분동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물체의 질량은요 더해주시면 돼요. 3g짜리 1개, 1g짜리 1개니까 4g. 그 다음 500mg이니까 4.5g이 질량이구나. 이렇게 더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거예요. 분동은 항상 무거운 것부터 핀셋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질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밀도.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정리하면 됐어요. 밀도가 클수록 어디에 위치한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위치. 자, 밀도가 뭐 할수록 클수록 위쪽에 위치합니다.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 밀도가 작을수록 위쪽. 그러면 이런 액체 속에 들어있으면 제일 밑에 있는 게 밀도 제일 크고 가장 위에 있는 게 밀도 제일 작아요.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요만 국어적 표현이에요.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 그리고 같은 물질은 밀도가 말장난. 네, 그럼 밀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밀도 구하는 공식하고 요만.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은 무조건 밀도가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쇠가 있어요. 쇠로 만든 쇠구슬이든 쇠로 만든 숟가락이든 쇠로 만든 장수함이든 쇠라는 같은 물질은 밀도가 뭐하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입니다.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그래. X축, Y축이 좋아졌을 때 X축이 무엇입니까? 부피야. 대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Y축이 무엇입니까? 질량이야.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요. A 그래프, Y. 그 다음 B 그래프, 그 다음 누가 하나 있어요? C 그래프. A, B, C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A, B, C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서 무엇을 묻습니까? 나온다.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다음 두 번째. 밀도를 물어보는 이 그래프에서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세 번째.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큰 순서 어떻게 됩니까? 요 세 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낼 수 있잖아요. 몰라요. 쌤 배운 건 별로 없는데 문제를 뭐 벌써 세 개나 주시면서 풀으라고 그래요? 하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를 적고 뭐 보세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 이걸 이제 수학에 배운 거 쓴 거야. 그래프의 기울기는 항상 x축분의 y축 그래프의 기울기를 수학에서 배웠죠. 그쵸? 맞죠? 수학에서 배운 걸 써먹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과학은 수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써먹는 거예요. 그럼 x축분의 y축이야. 오, 부피분의 질량이네요.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밀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밀도. 왜요? x축이 부피, y축이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량이 같을 때, 자, 여러분 한번 봐요. 질량 같을 때 하면 여러분이 요거 하나 해주게 돼요. 질량이 같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펴시면 돼요. 질량이 같아요. 그럼 여기 선 하나 펴고 질량은 1이라고 딱 둬요. 1이라고 딱 둬요? 그런데 A는 부피가 여기예요. B는 부피가 여기예요. C는 부피가 여기예요. 그러면 A는 부피가 1이라고 두면 얘는 2, 얘는 3. 그럼 부피는 누가 가장 커요? C가 가장 크죠. 맞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숫자를 하나 해놓고 푸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질량이 같아. 그럼 여기에 딱 하나에서 손 딱 꺼. 그리고 1이라고 딱 둬. 무조건 1이라고 둬. 계산하기 제일 쉬워요. 자, 질량이 전부 다 1로 같아. A, B, C가. 근데 부피는요? 첫 번째 만나는 얘가 1이면 얘는 2, 얘는 3. 아, 부피가 큰 순서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C, 2, 5. 이렇게 문제 풀었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질량이 같을 때라고 주어지면은 질량축에다가 1000 이렇게 하나 뜯고 1이라고 두고 1, 2, 3. 아, C, D, A 분명 이렇게 풀어줍니다. 되겠어요? 질량이 같을 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뭐가 같을 때? 부피가 같을 때. 자, 이제 부피가 같을 때. 그럼 부피가 같을 때니까 여기 부피 값에서 같은 거 하나 주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꺾어줘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를 1이라고 해. 그럼 부피 같을 때 질량은? 질량은요, A가 가장 크네요. 그 다음 B, 그 다음 C네요. 아, 질량은요, A, B, C 순서예요. 그럼 딱 볼 수 있네요. 쌤. 그리고 보니까요, 부피하고 질량은 서로 반대네요. 예. 따라서 부피와 질량은 반비례 관계다. 따라서 밀도를 나타내는 부피와 질량은 무슨 관계가 된다?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반비례인지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질량이 같다면 여기에서 줄 하나 꺼서 비교하고 부피가 같다면 여기에서 줄 하나 꺼서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자, 그럼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큰 순서,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큰 순서 이렇게 하면서 뭐 나온 거요? 밀도에서 나오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프 보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 TS 노트에 그 오답하는 공간 많죠? 문제 한번 풀어봐요. 첫 번째 문제. 자, 가로가 몇 cm면 2cm예요. 세로가 2cm. 높이가 2cm. 자, 가로, 세로 높이가 2cm, 2cm, 2cm인 정육면체에 분량이 16g이면 밀도는 몇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정육면체의 부피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요. 가세로. 그럼 부피는 얼마입니까? 8 세제곱 센티미터분의 질량은 얼마라고요? 16g이니까 뭐만 해주면 돼요? 약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2g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요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문제 2. 자, 부피가 5.0ml에 도체 A를 넣자. 나중 부피가 8.0ml가 되었고 질량이 12g인 이 고체 A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그럼 밀도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뭘 생각해달라는 거야? 요거죠. 요거. 요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인 거야. 그럼 첫 부피가 나왔고 나중 부피가 나왔으니까 고체의 부피는 나중 부피에서 첫 부피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8에서 5를 뺐으니까 고체의 부피는 얼마가 된다? 3ml분의 질량이 얼마? 12g이니까 약분하면 얼마다? 4g/ml가 무엇이 되겠어요? 밀도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밀도 계산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도는 그럼 어디 이용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도를 이용합니다. 밀도의 이용.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NMG라는 도시가스하고 LPG라는 프레온가스가 있어요. 자, 그럼 얘들의 밀도는요. LNG보다 공기가 밀도가 높고 공기보다 LPG가 높아요. 자, LNG는 도시가스, 메테인이 주성분이고 그다음 LPG는 프레온가스가 주성분이에요. 주유소에 있는 LPG. 자, 그럼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그럼 얘들의 누출 경고. 누출 경고는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럼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워서 위쪽으로 가요. 밀도가 작아서 위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LNG의 누출 경고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위쪽에. 이거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그럼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누출 경고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아래쪽에. 또 밀도가 크면 아래쪽에, 밀도가 작으면 위쪽에 설치합니다. 누출 경고기. 그 다음에 밀도가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입으로 본 풍선이 있고 헬륨을 채운 풍선이 있어요. 자, 그럼 헬륨 기체. 헬륨 기체를 채운 풍선하고 공기하고 그다음 입으로 본 풍선. 입으로 본 풍선. 자, 이런 풍선이 있어요. 그렇게 풍선이 있을 때 헬륨 기체를 채운 아이, 그다음에 공기, 입으로 본 풍선. 좀 세 종류의 기체가 있을 때 이런 풍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헬륨을 채운 기체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천장에 있어요, 천장. 천장으로 올라가요.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입으로 본 풍선은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탄소 기체가 들어있어서 무겁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벤트 준비할 때 천장에 풍선을 쫙 붙이고 싶어요. 헬륨 기체를 꾹꾹꾹 채워서 풍선을 전부 다 묶어서 올리면 천장에 딱 붙고요. 바닥을 채우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얼굴 빨개지면서 입으로 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밀도가 작아서 위쪽에 위치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튜브. 이런 것들은 밀도가 작아서 완전히 떠오르는 걸 이용하는 거고 반대로 밀도가 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냐면 납벨트. 해녀들이 방수할 때 납벨트를 차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물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로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바닥 속에 있는 해산물 같은 거를 채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서 좋은 경우, 밀도가 커서 좋은 경우, 이런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등등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육십구 쪽에 있는 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9쪽 확인 들어갈게요. 확인. 작은 네모 선자 봐주세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했으니까 첫 번째 답은 밀도라고 적어주세요. 작은 네모 선자는 밀도. 그다음 두 번째 밀도는요.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기억의 답이 무엇입니까? 분자니까 질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미분의 답이 동모니까 부피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부피분의 질량.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있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로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밀도가 어떤 물질?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네모 상대 해주세요. 그럼 이제 1번 들어갈게요. 1번 문제. 부피, 질량, 밀도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부피는 장소와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량이다. 특정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량은 부피가 아니라 누구다? 질량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질량으로 붙여주시고 X. 1번에다 X. 자, 2번. 질량의 단위는요. 그램, 킬로그램, 밀리그램이 있습니다. 오. 그다음 3번에다 밀도는요. 부피를 질량으로 여러분 선배님들 많이 틀려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게 아니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다음 밀도의 단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질량 그램. 부피 제제곱 센티미터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제제곱 미터. 킬로그램 퍼 리터 이렇게 되겠죠.
질량을 부피로, 질량을 부피로, 질량을 부피로, 질량을 부피로. 그러면 얘는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나 그램 퍼 밀리리터가 밀도의 단위입니다. 5. 그다음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여기 있어.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큰 순서는 뭐하고 같다? 밀도가 큰 순서하고 같겠죠. 그럼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도 뭐예요? 작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밀도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다가 아니고 작다라고 고쳐주시고 뭐예요? X. 이렇게 해주십니다. 1번에다 XO, XO, X라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질량이 20g인 돌을 50ml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늘어나 60ml가 되었다네요. 그럼 50ml가 처음 부피고 60ml가 나중 부피겠죠? 그럼 밀도는 나중 부피에서 뭘 빼라고 해서요? 처음 부피를 빼라고 해서요. 처음 부피. 빼고 뭐 해준대요? 질량을 해줍니다. 자, 그럼 뭘로 주대로 그대로 두면 60 빼기 50분의 무엇입니까? 질량 20입니다. 그럼 얘는 밀리리터고 얘는 그램이야. 그럼 요거 빼주면 10, 10분의 20이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2g per 밀리리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됩니까? 밀도의 답이 되겠습니다. 또는 2g per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단위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 A 중에서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인데 밀도를 구하세요. 그럼 A부터. 부피분의 질량이요. 그럼 A는 X축이 부피인데 보니까 10이래. 10 세제곱 센티미터 분의 질량이 얼마인가 하면 40g입니다. 그럼 A의 부피는 4g per 세제곱 센티미터가 밀도. 그 다음 D 구하죠. D. 자, D, X축 봤더니 부피가 20 세제곱 센티미터네. 그리고 D의 질량은 10g이래.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얼마? 0.5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3번의 1번 답이 끝납니다. 3번의 1번.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하셔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3번이 2번.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거는 우리 A, B까지 구해놨으니까 뭐 구하면 돼요? B, C, E 구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2번을 풀기 위해서 B 구합니다. B, 부피분의 질량. 그럼 부피가 10. 질량도 10이니까 1g per. 자, 그 다음 C. 부피가 20. 질량이 30. 그 다음 E.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고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다. 그래서 같은 물질 골라주세요 했으니까 밀도가 뭐 하나를 찾아라? 같은 아이 찾아라. 밀도가 같은 아이 찾아라. 따라서 2번 문제의 답은 B와 E. 밀도가 얼마로 같아서?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로 같아서. 그래서 2번의 답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밀도가 큰 순서대로 나타내면 돼요. 그럼 가장 아래쪽에 있는 E가 가장 크겠죠. E. 그 다음에 누구예요? D. 그 다음 C. 그 다음 B. 그 다음 누구? A. 이렇게 해주세요. E가 될 거예요. E, D, C, B, A. 쌤, 저는요, A, B, C D로 쓰고 싶어요. 그럼 A보다 누가 됐다? B가 됐고, B보다 C가 됐고, C보다 D보다 E.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답이에요. 가장 큰 것부터 쓰셔도 되고, 가장 작은 것부터 써서 부등호 방향만 잘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부등호 방향만.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가요. 5번 문제. OX. 고체나 액체의 밀도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 왜? 고체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럼 기체는 당연히
영향 받겠죠. 온도가 크면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질 것이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 것이니까 밀도가 커지겠네요. 그럼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반드시 같이 나타내야 됩니다. 맞고.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 상태가 변해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바뀌지만 X. 왜요? 물질, 물이에요. 물의 밀도하고 얼음의 밀도. 자, 물의 밀도하고 얼음의 밀도하고 누가 더 커요? 하고 물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물 위에 얼음이 떠요? 얼음 위에 물이 떠요? 누구 위에 얼음이 떠요? 물 위에 얼음이 떠요? 얼음 위에 물이 떠요? 물 위에 얼음이 떠죠. 그럼 물이 얼음보다 밀도가 크다. 그럼 같은 물질이야. 물이나 얼음이나 같은 물질이죠. 근데 물의 밀도가 더 커요. 그럼 같은 물질이라도 본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밀도는 어떻다? 다르다겠죠? 그래서 5번에 무엇입니까? X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로 고쳐라? 변한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옆에다 여러분이 적어요. 5번 문제 아래쪽에다 여러분이 적어주세요. 5번 문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별 달고 적어요. 예의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옆에다 적어놔야 나중에 모의고사 공부하고 2학년 때 내신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밀도 크기는 일반적으로 5x예요. 5x. 부피가 가장 크고 액체, 기체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예외. 항상 예외예요. 예외. 이 지구상에서 예외는 이거예요. 물이 얼음보다 밀도가 커요. 당연히 수증기가 밀도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빙하는 바닷물 위에 떠요. 모든 얼음은 음료수 위에 떠요. 알겠죠? 그래서 물의 비율이 가장 큽니다. 물의 밀도가. 그래서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한겨울에 호수나 이런 쪽에 있는 물고기들 얼어 뒤지지 않는 이유는 강 바닥에 있는 물이 4도씨 온도가 제일 높아.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3, 2, 1 얼음이 얼어주니까 강 바닥에 딱 붙어서 꼬리만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겨울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변온동물인데 살아남는 이유. 지구의 특이점.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커서. 그래서 강 바닥, 호수 바닥이 4도씨야. 그럼 여러분 얼음 낚시 가죠? 얼음 낚시 좋아하시는 친구들 저 강원도 쪽에 뭐 청평이나 이런 데 막 가잖아. 하천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은 강바닥, 호수 바닥에 4도씨 물에 물고기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인간들이 구멍을 뚫어서 갑자기 앞에 먹이를 끼워서 이렇게. 그럼 붕어가 최소한의 움직임을 이렇게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이렇게 뻑뻑하다 떴는데 앞에 뭐가 왔다 갔다 이게 뭐야? 하고 쿵 물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음 낚시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꼭 적어놓고 알아주시길 부탁드려요. 준아야, 왜 엎드려 있어? 소리 나중에 막 괜히 가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법. 헬륨을 채운 풍선이 위로 떠오르고, 그 다음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물질의 특성 중에 무엇이다? 밀도. 이렇게 됩니다. 6번의 답은 무엇이다? 밀도.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10분간 쉬십시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용해도 배워봅시다. 이름을 하는 거에서 두 번째 용해도. 자, 용해도는요. 이제부터 머리를 써야 돼요. 액면가가 아니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숨어있는 뜻. 자, 그래서 용해도는 어떤 온도 또는 일정 온도. 요번에도 했는데 일정 온도 또는 어떤 온도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용의 댓글. 뭐? 용의 댓글. 자, 용매 용칠. 그 다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얘가 뭐다? 호환. 오, 쌤, 용어가 맞네요. 예. 여기에서는 뭘 잘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 용어를 잘 정리해줘야 돼요. 뭘 잘 정리해야 된다?
용어. 자, 들어갑시다. 용, 매 100g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낚이라고 용, 액 100g이라고 합니다. 여기 홍천중. 자, 이거 홍천인 친구들. 다음 보기 중에서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세요. 기억 문제는 비교돼서 홍천중 또는 한빛중 동아출판사인 학교 선생님들은 용해도 어떤 온도에서 용액 100g의 포화 상태를 이루는 용질의 그람수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낚여요. 그래서 절대로 용액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용액이 아니다. 용액.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용질은 뭐고 용매는 뭡니까? 물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소금, 설탕. 얘가 용이에요. 소금, 설탕. 그럼 용매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면 소금이 물에 넣고 설탕이 물에 넣는 거. 그러면 용질은 무엇입니까? 녹는 물질이다. 녹는 물질. 녹는 물질. 그럼 용매는 무엇입니까? 녹이는 물질이야. 그럼 용해는 무엇입니까? 용해는 바로 이거예요. 소금이 물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설탕이 물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이것이 뭐다? 용해예요. 그래서 이 용해는 절대로 융해하고 다릅니다. 융해가 아니에요. 융해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융해예요. 즉 얼음이 녹는다,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마가린이 녹는다, 버터가 녹는다, 때가 녹아 샘물이 된다. 이게 융해야. 융해하고 용해하고 헷갈리지 마요. 얘는 용해입니다. 용해되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다? 용액. 그럼 용액이 뭐예요? 소금. 이게 바로 뭡니까? 용액입니다. 그럼 용액은 바로 무엇이다? 분리혼합물. 분리혼합물. 여러분 육가는 배워도 분리혼합물이 용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유식하게 바꿀게요. 소금 설탕 대신에 소금을 뭐라고 한다? 염화나트륨. 자, 질산나트륨. 정상소금.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용질이야. 그럼 용에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에탄올이 될 수도 있어요. 에탄올. 물이나 에탄올 또는 아세톤. 우리 손톱에 매니큐어지는 아세톤. 이런 아이들이 무엇에 들어간다? 용매에 들어가.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 질산나트륨, 수용. 황산구리, 수용. 또는 염화나트륨, 에탄올 용해. 질산나트륨, 에탄올 용해. 황산구리, 에탄올 용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 뭔지 용어 정의 되겠어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농도가 나와요. 농도. 농도. 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웠는 바로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뭐해줘야 돼? 이렇게 해준 게 퍼센트 농도야. 자, 그럼 이제 과학에서는 좀 쉽게 이렇게 외워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또는 설탕물 분의 설탕 곱하기 100입니다. 수학에서 배운 농도 구하는 거. 이 농도 구하는 계산 문제는 한빛중학교에서 나왔어요. 한빛중학교에서 3점짜리 문제로 하나 점수 주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온 적 있다 없다? 없어요. 단 어디에 나온다? 1, 2, 3, 4, 5 보기에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웠으니까 알아두세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입니다. 들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용질, 용매, 용해, 용액, 농도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하러 갑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아니라고 쉬운 거 해준 거고 이제 포화로 들어갑니다. 포화. 자, 그럼 이제 포화로 들어가는데 그래프. 자, 항상 x는 뭐가 온도예요. 온도 다시 y축이 뭐예요? 하고 보면 용해죠. 용해는 항상 용의 100g인데 보통 물 100g이야.
물 100g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용해도. 물 100g에 포화 상태로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물 100g이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주어졌어요. 이렇게 하나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A점이 이렇게 있어요. A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B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C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A, B, C. 그러면서 A점은 온도가 몇 도씨인가 하고 봤더니 20도씨. 20. B점은 온도가 몇 도씨인가 하고 봤더니 60도씨. C점은 온도가 몇 도씨인가 하고 봤더니 80도씨. 그리고 요거 세 개. 용해도는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50. 그리고 20도씨일 때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5래. 그 다음에 80도씨일 때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70. 70.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A는요, 20도씨에서 물 100g에 최대한 5g 녹을 수 있는데, 나 지금 얼마 녹아 있다? 50 녹아 있다. 자, A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거야. 20도씨 물 100g에 나 지금 5g 녹을 수 있는데 얼마 녹아 있다? 50 녹아 있다. 그럼 내가 녹아야 되는 것보다 적게 녹아 있어요? 많이 녹아 있어요? 많이 녹아 있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과포화. 자, 과포화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안이가 맘스터치 가서 햄버거 세트 하나가 정량이야. 하나 딱 먹으면 포화 상태야. 근데 쌤이 몇 세트를 사줬다? 지환이 이쁘다고 5세트를 사줬어. 그러면서 다 먹어 이랬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먹다가 뒤지겠죠. 과포하겠죠? 그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지국이가 맘스터치에서 햄버거 세트가 2개가 정량이야. 한 세트가 좀 모자라. 그래서 2세트가 정량인데 쌤이 딱 2세트를 사준 거야. 그게 바로 무슨 상태다? 포화예요. 포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상태입니까? 포화. 자, 그 다음에 영서가 햄버거 세트를 몇 개 먹는가 하면 연서는 뭘 해야 돼요? 반 개를 먹으면 돼. 반 개만 먹어도 뭐 하는 거야? 배부르다고 하는데 쌤이 반 개 먹는다고 해서 승질나서 4분의 1쪽만 줬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모자라겠죠. 그쵸? 쌤 저는요 반만 먹어도 배불러 이랬는데 승질나서 에이씨 난 2개 먹어야 되는데 넌 4분의 1만 뜯 줬어. 그럼 모자라겠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분포. 자, 그럼 용돈으로 설명하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지연이가 엄마 나 크리스마스도 됐고 해서 용돈 뭐 해요? 아주 소심해요. 5천 원만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데 아빠가 우리 딸 이쁜 딸 이러고 5만 원 줬어요. 그럼 뭐예요? 갚고하면 행복하죠. 용돈은 그치? 용돈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갚고하면 행복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여기 있는 수빈이 엄마가 수빈이가 이래서 엄마 나 크리스마스도 하니까 용돈 5만 원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랬는데 딱 5만 원 주셨어. 그럼 자기 만족도가 높겠죠. 그게 포화야. 그치? 그런데 우리 윤서가 엄마 나 크리스마스인데요. 7만 원만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 이랬는데 엄마가 뭐해? 안 돼! 이러고 5만 원만 딱 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과예요. 됐죠? 그럼 결국 세 사람은 똑같이 5만 원씩 받았어. 5만 원씩 받았는데 5천 원을 희망 있는 아이는 5만 원을 받았으니까 많이 받아서 다 포화가 되는 거고 5만 원을 원했는 친구 5만 원을 딱 받았으니까 포화가 되는 거고 7만 원을 원했는데 5만 원밖에 못 받으면 2만 원이 부족하죠. 불포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곡선의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무슨 상태다? 불포화. 그럼 곡선의 왼쪽 위에 있는 아이가 무엇입니까? 포화. 그럼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첫 번째, A. 과포화를 뭐로 만드는 방법? B. 포화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이 시험도 꼭 그거 두 가지 나와요.
된다.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첫 번째, 과포화를 포화로 만들려면 온도를 뭐 해주면 돼요? 높이면 돼요. 온도를 높여라. 그럼 첫 번째는 뭘 해주면 돼요? 온도를 높이세요. 몇 도에서 몇 도로? 20에서 60도. 온도를 높이면 돼요. 쌤, 저 온도 높이기 싫은데요. 그러면 네가 더 많이 받은 용돈을 다시 돌려주면 돼요. 뭐 하는 거예요? 5만 원 받았는데 4만 5천 원 너무 많아요. 이러고 다 반납해드리면 돼요. 알겠죠? 많이 받은 만큼 다시 돌려드리면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턱트리라. 턱트리. 그래서 두 번째는 뭘 구하면 돼요? 턱트리량. 턱트리량은 이렇게 구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양 50에서 그 온도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상태의 용액을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 45g이 섭취량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온도에서 가져야 되는 용해도를 빼주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온도에서 가져야 되는 용해도를 빼주시는 게 섭취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화. 네, 포화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포화는요, 바로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온도가 포화예요. 그래서 포화할 때는 시험 문제 6에 나와요. 포화할 때는 농도가 퍼센트다. 포화할 때는 농도 또는 퍼센트. 포화 상태일 때는 농도가 100%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항상 용에서 숫자가 용질 숫자야. 용에서 숫자가 용질 숫자니까 물 100을 더해야 돼. 그럼 B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B의 농도는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물 100 더하기 용해도 50분. 용해도 50 곱하기 100이에요. 절대로 100%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농도. 가끔가다 농도가 나오는 이유. 그 다음 세 번째. C 불포화를 이 포화로 만드는 거. 그럼 얘는 쉽잖아요. 네. 아까하고 뭐로 가면 돼요?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를 낮춰라. 온도를 낮춰. 첫 번째 온도를 낮춥니다. 80도씨에서 몇 도씨로? 60도씨로. 온도 맞추기 싫어요. 그럼 이 부족한 만큼 뭐 해주면 돼요? 뭐 해주면 돼요? 용기를 뭐 하면 돼요? 추가. 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뱉어내는 걸 섭출. 그럼 부족한 만큼 추가해주면 돼요. 용기를 추가해주면 돼요. 그럼 추가해줄 때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8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양 70에서 나 현재 50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얼마 추가해준다? 20g 추가해줍니다. 써놓고 보니까 섭취량과 추가해주는 거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죠? 개념 전혀 어려운 거 없죠?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중어 왜 풀면 안 하고 있어? 꼭 듣지 말고 이쁘게요. 지렁이 지나가듯이 하지 말고. 됐죠? 자, 요게 무엇입니까? 용해도에서 나오는 기본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누가 많이 나와요? 하고 보면 얘가 많이 나와, C가. 왜? 어떻게 나옵니까? C를 80도씩 물 100에 50g 녹아있는 C를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성출되는 양이요. 얼마요? 문제 치료하는데요. 네. 네 번째, 시험 문제는 이게 많이 나와요. 80도씨 물 100g에 50g 녹아있습니다. 20도씨로 냉각시. 양은 몇 g입니까? 이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0 녹아있고 불포화로 녹아있는 얘를 갖다가 내가 60도씨가 아니고 고 맞춰서 60도씨가 맞죠. 그러면 불포화인 얘가 20도씨로 가면 가포화가 됩니다. 가포화. 가포화가 되었을 때 섭출되는 양은 하고 그렇습니까? 바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50에서 20도씨에서 녹을 수 있는 양. 그래서 섭출량은 현재
가지고 있는 뭐에 양에서 용기에 양. 용기에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 무엇을 빼준다? 용기. 냉각된 온도에서 용이 더 세주는 거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얼마나? 50. 그럼 냉각된 온도에서 용해도 20도씨에서 용해도 5. 그래서 얼마가 석출된다? 45g이 석출된다. 이렇게 풀어요. 자, 그럼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응용 문제 1 한번 풀어봐요. 60도씨 물 20g에 황산물이 수가 10g 녹아 60도씨에서 황산물이 투에 후에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다음 응용 문제 2. 60도씨에 물 200g에 일산칼륨 예, 갔다 오세요. 질산칼륨이 240g 녹아 포화 상태이다.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얼마? 얘도 녹아 포화 상태입니다. 항상 포화예요. (60도씨) 물 100g에 너가 나트륨 50g을 녹이자 14g이 남았다. 60도씨에서 염화 나트륨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네, 배운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랄같이 세 개나 만들어서 풀라고 내주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해보자. 막 적어라. 문제. 여러분 오답 노트 거기 있죠? 네모 상자. 아무도 거기에 오답하는 거 별로 없어서 안 했을 거예요. 응용 문제 1, 2, 3 적으세요. 적어서 한번 적습니다. 이게 기본이야. 요거를 응용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뭐예요? 중이에요. 중. 난이도 3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이도 중 문제. 요게 난이도예요. 난이도. 어떻게 미리 풀었는데 서련으로 본다고. 빨리 갔다 오세요. 용해도의 정의가 문제 푸는 힌트예요. 용해도의 정의는 용매 100g, 물 100g. 정의는 항상 물 100g. 물 100g, 용매 엄청 중요해요. 물 100g. 물 100g. 모든 문제 푸는 포인트는 물 100g. 답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 TS 노트도 오답 클리닉 하는데 문제 한 개 한 개씩 적으면 되지 않아? 그리고 그 옆에다 풀이 적으면 돼요. 적어놓고 그 한 칸 한 칸에다 문제 하나씩 적고요. 옆에다 풀이 적어놓고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오답 네모 상자. 용해도는 이것만 잘 풀어내시면 돼요. 그거하고 속출량. 용해도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뭐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 사고의 힘이 필요해요. 많이도 아니고 살짝. 화장실 갔다 오는 친구 오면은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 적어놓고 살짝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2단원이 좀 어려워요. 전기 나오는 파트가. 그리고 6단원 용해도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왜요? 머리를 조금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8단원 물리, 비열. 비열 계산 문제. 수학의 비례식이나 번분수나 이런 거를 좀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면 계산하기 좀 쉽고요. 번분수나 이런 거 좀 모르면은 조금 노동의 대가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만 보이는 건데? 응? 화장실만 봤어. 자,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요거 봐요. 물 20g. 물 20g에 황사물이 10g이 녹아서 포화가 돼요. 그럼 용해도는? 자, 용해도는요, 문제 뜻이 이거야. 물 20g에 10g이 완전히 녹았다면 용해도는 물 100g일 때는 물 100g일 때는 얼마나 녹이 이거 묻는 거야. 알겠죠? 용해도 물 100이 숨어 있어. 아, 그럼 쌤 비례식 세우면 되나요? 예, 비례식 세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물 20g일 때 황산물이가 얼마 녹았다? 10g 녹았다면 용해도는 항상 물 100g일 때 얼마 넣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얼마 넣습니까? 비례식. 그럼 여러분 배웠죠?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돼. 그럼 20 곱하기 x니까 x만 두고 20이 넘어가면 돼. 그럼 x는 분모 20분의 분자 10 곱하기 8입니다. 그럼 요렇게 동그라미가 없어지고 요렇게 약분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0. 그죠? 자, 용해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50이라고 적으면 돼요. 용해도는 단위 없어요. 50. 그 다음에 이제 가요. 물 200g에, 아까는 20 나왔는데 물 200이래. 물 200g에 240이 녹아있대. 그럼 용해도는요, 항상 물 100일 때. 물 100일 때 얼마나 옵니까? 용해도요. 물 100일 때. 물 100일 때. 그럼 이제 비례식 세워요. 물 200일 때 질산칼륨이 240 녹았대요. 그럼 용해도는 항상 물 얼마일 때? 100일 때 얼마 녹습니까? 그럼 X는 240 곱하기 100이네요. 동그라미 두 개 빼면 얼마 나와요? 120. 따라서 용해도는 120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물 100이래. 어? 물 100에 요만큼 50g이 녹이자 14g 남았대. 그럼 남았는 거는 녹았다 안 녹았다? 안 녹았다. 그럼 용해도는요 빼달라는 거예요. 50 빼기 14 남았대. 그럼 얼마가 녹았다? 36이 녹았는 거죠. 그럼 용해도는요 36이 용해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했는 답이 다 맞았다. 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으쓱으쓱 하세요. 그거 뭐 내가 했는 답하고 살짝 다르다. 그럼 한 번 더 공부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적어보세요. 지우가 문제 적었어요? 안 적었죠? 그 네모칸 옆에 빈데 문제 적고 툴이 적으라고 했는데 문제 안 적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절대로 실력 안 늘어요. 알겠죠? 하나라도 열심히 적으면서 해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쑥쑥 업되지 가만히 있으면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속출량 계산하는 문제 첫 번째로 가셔야 돼요. 되겠어요? 찍어서 나중에 문제 적어놔. 찍어 필기해서 적어보세요, 지금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고체 용해도 이제 용어 설명하면서 고체 용해도를 한번 설명했어. 이제 설명 고체 용해도 한 번 더 들어가서 설명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정리하면서 고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 중요한 거를 쫙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서 마무리 들어갈게요. 해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놓으신 친구들도 있고 쌤은 열심히 하세요. 저 열심히 듣기만 할게요. 했는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내일 구조니까. 그럼 이제 가서 봅시다. 고체 용해도 고체용해도는 압력에는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압력에는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압력은 무시하면 돼요. 뭐 설탕물 만들고 소금을 만드는데 내가 위에서 그리고 압력 준다고 해서 영향 안 받아요. 그럼 고체용해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고 보면 고체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고체의 용해도는 감소해요. 그래서 온도와 고체의 용해도는 무슨 관계? 비례. 온도와 고체의 용해도는 무슨 관계? 비례.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실 수 있습니다. 용해도. 항상 용해도 쓰는 뜻이 뭐라고? 물 100g에 최대한 들어가 있는 누룽지의 그람수야. 그럼 이제 용해도 숫자를 용질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예. 용해도 숫자를 용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용해도라는 녀석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해도는 뭐가 없다고요? 용해도는 단위 없습니다. 단위 없어요. 그럼 x축. 자,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의 기록이 엄청 펼치기 시작해요. 그다음 얘보다는 조금 완만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 질식하는 작품입니다. 정말 그래프가 거의 안 기울어져 있는 요만한 기울어요. 그다음 얘보다는 조금 기울어져서 이렇게 있는 강상물이. 여기는 이제 나오는 거는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갖다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여기가 80도씩, 80도씩. 그 다음에 여기가 40도씩, 40도씩. 여기가 10도씩, 10도씩. 이렇게. 그럼 용해도 그래프에서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4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아이는 누구입니까? 4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아이는 누구니? 하고 묻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80에서 80도씨는 10도씨로 온도 변화시 아니 가장 큰 아이는 누구이고? 석술량이 가장 작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네 번째, 온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 윤리가 가장 큰 아이는 누구이고 그래프 윤리가 가장 작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요 세 개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2번하고 3번은요 항상 같이 가요. 세트, 세트. 세트, 세트로 가요. 세트, 세트.
여러분이 화학식을 배웠으니까 쌤이 이제 분자식 넣어볼게요. 칼륨은 K야. 그럼 얘는 K 플러스야. 칼륨이면 질산은 넘버 3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한 개 잃었고 한 개 얻었으니까 화학식은 대각선으로 가면 되죠? 1대1. 그래서 1대1이니까 안 써요. 그럼 질산 칼륨은 KNO3예요. 그래서 질산 칼륨은 KNO3라고 쓸게요. 이제 배우는 거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나트륨은요. Na 플러스예요. 나트륨 질산 넘버 3 마이너스예요. 한 개 잃었고 한 개 얻었네요. 대각선으로 가면 1대1이네요. 그래서 질산 나트륨 NaNO3예요. 외우는 거 써먹는 거예요. NaNO3. 황상구리 갈게요. 구리구리 황상구리 구리가 Cu2 플러스예요. 전이죠. Cu. 이런 황산이 SO4 2 마이너예요. 그럼 얘는 두 개 잃었고 두 개 얻었는데 대각선으로 가면 2대2로 약분하면 1대1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돼요. 뭐라고요? Cu. 이렇게 쓰면 돼요. 황상구리. 자, 영화 나트륨 갈게요. 나트륨이 Na 플러스예요. 염화. 이온이 염소인데 숫자 빼고 염화이에요. Cl 마이너. 그럼 얘는 하나 잃었고 하나 얻었으니까 대각선 가면 1대1이네요. 그대로 염화 나트륨은 NaCl.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배운 분자식까지 한번 가지고 수 있어요. 분자식 한번 이 틈에 공부해 보시는 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답 찾으러 갑니다. 첫 번째 문제. 4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40도씨에서 올라가요. 40도씨에서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는 아이가 답이야. 그럼 40도씨에서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는 아이가 답이니까 답은 누구다? 질산 나트륨이 답이 되겠죠? 자, 질산 나트륨. 자, 그럼 80도씨에서 10도씨 여기요. 80도씨에서 10도씨로 갔을 때 석출량이 가장 큰 건 얘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니까 뭐예요? 이만큼 석출량이죠. 얘가 석출량이 제일 많아요. 그럼 석출량이 가장 큰 건 누구다? 질산 칼륨이에요. 그럼 석출량이 가장 작은 거는요. 80도씨에서 갔어요. 10도씨로. 거의 석출량이 있다 없다. 제일 작은 아이가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럼 온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길이가 가장 큰 아이는 누구다? 이렇게 돼 있는 질산 칼륨의 온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길이가 가장 크고 온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길이가 가장 완만한 것은 누구다? 거의 일직선으로 보이는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석출량이 가장 많은 질산 칼륨이 온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길이가 가장 큰 질산 칼륨이 되고 석출량이 가장 작은 염화나트륨이 그래프의 길이가 가장 작은 아입니다. 그래서 석출량 계산 문제에서 염화나트륨이 석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이런 아이들이 석출이 됩니다. 이런 거 보세요. 10도씨, 40도씨, 80도씨로 갈수록 용해도는 증가하죠. 10도씨, 40도씨, 80도씨로 갈수록 용해도는 증가하죠. 10도씨, 40도씨, 80도씨로 갈수록 용해도는 뭐예요? 증가.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의 용해도가 나옵니까? 액체의 용해도. 액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다 받아요. 뭐처럼? 기체의 밀도처럼. 기체의 밀도처럼 액체의 용해도는 온도에는 뭐 하고요? 반비례하고요. 압력에는 뭐 한다? 비례합니다. 기체의 용해도 온도에는 뭐 한다? 반비례. 반비례. 그리고 압력에는 뭐 합니까? 비례. 요거 중요해요. 자, 그럼 갈게요. 액체의 용해도. 아니, 액체가 아니고 기체. 미쳤다.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자, 온도에는 반비례하고 압력에는 비례하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우리가 볼게요.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해요. 감소.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뭐 합니까? 증가해요. 그래서 반대예요. 그런데 압력은 어떻습니까? 하고 볼까요? 압력이 높을수록 입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증가하고요. 압력이 낮을수록 입체의 용해도는 감소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온도하고는 반비례고 압력하고는 비례하는 게 입체의 용해도입니다. 그럼 이제 실험 문제를 이렇게 나와요. 보통 2개, 3개 나오는데 쌤은 그냥 2개만 그릴게요. 얘는 0도씨 차가운 물. 얘는요 40도씨 따뜻한 물. 자, 0도씨 차가운 물하고 40도씨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커다란 비커에 시험관 4개를 집어넣어요. 시험관 4개. 시험관 4개는 누구를 넣었다? 탄산음료. 특히 사이다를 넣었다 많이 나와요. 탄산음료를 넣은 시험관 4개. 자, 여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는 마구를 넣어. 얘는 그대로 두고요. 얘는요. 마구를 넣어. 자, 그래서 요거 A, B, C, D라고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부었습니까? 하고 보면 탄산음료 칼칼칼 부어졌어요. 탄산음료 이렇게 들어있어요. 탄산음료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기에서 기포가 꽁냥꽁냥꽁냥꽁냥꽁냥꽁냥 이렇게 생기겠죠. 기포가 꽁냥꽁냥꽁냥 생길 거예요. 그럼 이렇게 A, B, C, D 4개를 두고 시험 문제 6개 갑니다. 요 6개의 답을 한번 써보세요. 1번 문제. 기포. 가장 큰 시험. 두 번째, 기체 이용해도가 가장 작은 시험. 1번, 2번은 절대 안 틀려요. 3번. 기포. 또는 거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 그 다음 4번. 기포. 거품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험. 3, 4번이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 많이 낚여서 틀려왔어요. 5번. 여름철. 어항도. 불꽃 이상. 머리를 물 앞으로 내밀면 요거는 같이 할게요. 자, 6번째. 탄산 음료에 아대를 열자. 기포가 발생해요. 5번, 6번 같이 해줄게요. 1, 2, 3, 4번에 답만 한번 써봐요. 1, 2, 3, 4번. A, B, C, D 중에서 한 개씩만 물으면 돼요. 이거는 한 명씩 다 물어볼게요. 그래서 4개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본인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골라보세요. 문제도 적어놓고요. 요거 1, 2, 3, 4번까지 잘 이해하시면 5번, 6번 시험에 나왔을 때 금방 할 수 있어요. 5번, 6번 같이 해드릴게요. 1, 2, 3, 4번만 잘 고르시면 돼요. 1, 2번은 거의 안 틀려요. 3, 4번이 헷갈려서 틀려주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힌트야. 문제 푸는 힌트만 이거.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고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아. 대신에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커. 압력이 낮으면 용해도가 작아. 그럼 압력은 뭘 뜻하겠어? 마개가 있고 없고. 마개가 있고 없고고 온도는 바로 0도씨 차가운 물과 40도씨 따뜻한 물이 온도였어. 그거야. 그럼 4개의 답 선택했어요. 1, 2, 3, 4번에 4개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해 보세요. 본인이 답 선택했는 거 영어 알파벳 4개 써놔요. 물어볼 테니까. 자, 그럼 물어봅니다. 준하부터. 준하는 답이 4개 순서대로 어떻게 돼요? 1번은 B, 2번은 C, 3번은 4번은 하나 더 있는데? 문제지가 안 되는데? BC. 자, 그럼 지웅이는 B, C, A, B, C, D, A. BC, A. 희만이는 뭐? BCDA? 윤서는 BCDA? 지윤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말해요. 미안. 지훈아, 미안. 미안해. 아, BCD예요? 그럼 수빈이는? 여기서는? 지훈이 다 따라가는 것 같은데? 준하는? 저도 B, C, D. 얘들아, B, C, A 돼야 돼요. 지영이? 에디? 또 바꾸고 싶은 친구? 저도 B, C, A 들었나요? 너 BC? AD? 또 바꾸고 싶은 친구? 없어요? 자, 갑니다. 빛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시험관은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거니까 B 맞아요. B. 그럼 빛의 용해도가 가장 작은 시험관은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야 되니까 C 맞아요. 1번, 2번 틀리면 쌤이 욕하고 싶어서 이렇게 맞췄어요. 빙시. 그죠? 1번, 2번 틀리면 빙시예요. 자, 3번, 4번 틀리면 욕이 나와야 돼요. 보세요.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건 여기에 안 녹아있고 하늘로 다 날아간다는 거. 기포가 발생해서 날아간다는 거. 기포가 발생해서 날아간다는 거. 그럼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누구예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아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아이는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아이. 쌤이 여러분한테, 쌤 가끔씩 여러분한테 이런 거 잘 쓰잖아요. 답이 이거예요. 1번 틀리면 1번, 2번 틀리면 빙시예요. 3번, 4번은 아껴서 틀렸죠, 씨가. 되죠? 좀 강하게 하면 뭐 되겠죠? 있어요? 빙시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일부러 맞췄어요, 애들이죠.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자,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탄산이 녹아있지가 않고 하늘로 다 빠져나가고 없다는 거야.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요게 무슨 뜻이다? 기포의 용해도가 뭐하다? 작아요. 이 뜻이야. 작아요. 그럼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해요. 요 말이 기포의 용해도가 뭐예요? 커요. 그래서 쌤하고 수업했던 친구들은 내년에 시험 볼 때 안 틀려요. 왜요? 아, 명화생리 할 때 1번, 2번은 절대로 안 틀리면 빙시. 3번, 4번 기포가 발생하는 거는 낚여서 틀리면 씨바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해줬지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하시기 쉽겠죠? 그죠? 공부할 때. 아,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게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해서 날아가야 내가 먹었을 때 내 목구멍에 탄산이 톡톡톡 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탄산음료는 뭐 냉장고에서 금방 꺼내서 캔을 딱 따서 마실 때 목구멍에 톡톡 쏘는 탄산이 뭐예요? 당연하죠. 그게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크고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온에다 콜라를 따라놔요. 따라놓고 식당비에 가만히 두면 뭐해요? 기포 다 날아가고 설탕물만 나죠. 그쵸? 그거예요.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다 날아가 버린다 이거야. 날아가 버리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작다는 거고 기포가 적게 발생하는 건 아주 날아가고 많이 녹아있어서 독소는 맛이 크다.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기억해줘요. 일부러 이렇게 좀 맞췄습니다. 혹시라도 나올까 싶어서 기대했는데 맡겨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봐요. 여름철이야. 여름철 어항속 물고기가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어. 왜? 심심해서? 자, 어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여기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어요. 이렇게. 아씨, 물고기 못 보내서 미안해요. 여기 물고기 이렇게 있고요. 근데 물고기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서 치안이 하이 이러고 들어가요. 자, 얘가 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까요? 여름철. 자, 여름철이니까 뭐가 높겠어? 온도가 높겠죠. 뭐가 높게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많을까 적을까? 자,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뭐예요? 감소해요. 그럼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살려고 대가리 내미는 거예요. 네. 가끔씩 여름철에 보면 이렇게 동막천이나 탄천이나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물고기들이 갑자기 물 위로 이렇게 점프하듯이 올라오거나 물 위로 이렇게 이뻐끔끔하면서 나오는 이유.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자, 그럼 요거를 확인하는 실험은 무엇이 같을 때 조건. 압력이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답은요. 답은 누구를 비교한다? 온도는 다르고 압력이 일정한 AC. AC가 가지고 실험하거나 또는요. BD. 압력은 같고 온도가 다른 아이로 실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자. 또는 우리 샴페인. 샴페인의 마개를 열자 기포가 발생합니다. 마개를 열었네요. 무엇이 작아진 거야? 압력이 감소한 거야.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거품이 미친 듯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체의 용해도가. 그럼 얘의 조건은 뭐다? 얘의 조건은 온도가 일정한데.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이 강해. 그러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온도가 일정한 AD 또는 온도가 일정한 CD. 이게 답이에요. 가끔가다 여기에 60도씩 물 하나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5번, 6번은 1, 2, 3, 4번을 이해하시면 5번, 6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다? 기체의 용도. 됐죠? 아, 여기에서 낚였죠? 정말. 그치? 어우, 정말 욕하고 싶은 단어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1쪽에 있는 7번에서 11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타임이 화장실 가고 싶은 타임이야? 중아, 수업할 때 집중해야죠. 멍때리지 마시고요. 중하고 핸드폰 게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집중하는 집중도를 발휘해줘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둘이 얘기해봐. 같은 집안일 수도 있고 돈이 같을 수도 있어.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색깔이 제일 많아요.
선생님, 예. 비례식에서 내항이 분자료가 되는데 미지수가 있는 아이에서 지금 미지수가 있는 아이가 뭐로 가는 거예요? 미지수하고 비지는 아이. 내항 외항이 아니고 내항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외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지수가 있는 아이의 곱이 분모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게 필요하진 않고 수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게 필요해. 그럼 과학에서는 문제 풀 때 얘들아 봐. 10분의 2라고 나오면 절대 약분하지 마. 10분의 2는 그냥 0.2라고 하면 돼요. 여기죠. 10분의 2가 나왔는데 막 약분하고 있어서 5분의 1 약분할 필요 없이 10분의 2는 0.2, 10분의 3은 0.3, 100분의 3은 0.0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거는 약분할 필요 있다 없다? 벌써 다 풀었어? 지연아? 뭐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아까 응용 문제 5에서 알려진 문제예요. 9번 문제는 아까 응용 문제 1번이에요. 물 20g에 얘가 얼마나 넣는다면 용액은 항상 물 100일 때 얼마나 넣는다. 얘는 지금 물 25일 때 10g 넣으면 비례시키면 되죠. 물 100일 때 얼마나 넣는다. 항상 용액은 물 100일 때. 빙고를 한 명씩 돌아갔다 와야 돼. 안 갔다 온 친구 누구야? 수민이 안 갔다 왔지? 갔다 왔어? 지연이 안 갔다 왔어? 영수 갔다 왔어? 야, 지연이하고 영수하고 화장실 가서 물 먹어야 돼. 빨리 갔다 와. 갔다 와. 안 갔다 온 친구 갔다 오는 기회를 드립니다. 영수 안 갔다 와도 돼? 괜찮아? 지연이 안 갔다 와도 돼? 두 사람 갔다 온다고 그러면 쌤이 얼마든지 보내드립니다. 저 친구 갔다 오면은 71쪽 풀이 들어갈게요. 중간 정리해놨어? 정리했어? 아니 찍어놔. 보면 정리. 찍어놓고 문제 풀 때 참고해서 가지고. 알았지? 필요하시면 찍으세요. 찍고 필기도 해놓고 둘 다 하시면서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점수병이 생겨요. 탄산음료에 마개를 열자 기포가 발생하는 것처럼 얘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잠수 구실이 내려갈 때는 빨리 내려갈 수 있어. 왜? 물의 압력이 수압이 작용해서. 그런데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면 압력이 작아지면서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아이가 거품이 발생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고 이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잠수병.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스킨스쿠버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71쪽에 있는 아이 문제 풀러 들어갈게요. 작은 네모 상자. 작은 네모 상자 들어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다른 물질의 녹는 물질, 소금, 설탕,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황산구리처럼 다른 물질의 녹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용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용질. 그다음 다른 물질을 녹이는 거, 물과 같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아이를 용매라고 적어주십니다. 용매. 그다음 어떤 온도 또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바로 용해도의 정의. 용해도의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에서 갑니다. 설탕 더하기 물이 설탕물이 되는데 설탕은 무엇입니까?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물은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 나는요 설탕이 물에 녹아서 모르겠어 끼는 현상이니까 용해. 나 설탕물은 용액.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용해도 곡선에 대한 설명이 오겠습니다. 용해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용해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해줘야 돼. 이다라고 붙이고 X. 그 다음 용해도 곡선의 온도에 따라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O. 그럼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 포함이다. O. 곡선이 있는 점.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뭐 할수록 클수록 기울기가 뭐 할수록 클수록으로 고쳐주세요.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XO, OX. 그 다음 9번. 자, 60도씨 물 25g에 60도씨 물 25g에 A를 녹였더니 10g이 완전히 녹았대. 포화용이 되었대. 그럼 60도씨에서 A의 용해도는 하고 물었네요. 그럼 용해도는 항상 물 얼마일 때? 100일 때. 그럼 비례식 세요. 물 25일 때 10g 넣는다면 용해도 물 100일 때 얼마 녹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하니까 25 곱하기 x니까 x는 25분의 10 곱하기 100 그대로 써요. 10 곱하기 100이라고? 그럼 이제 약분해요. 25에다 4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죠. 그래서 답은 40. 40이 4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에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아이는 얘네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아이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큰 아이. 그래서 답은 질산칼륨 적어주세요. 질산칼륨. 자, 그럼 2번 문제. 70도씨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을 녹여. 자, 그럼 이제 질산 나트륨 가. 70도씨. 자, 점점 따라 올라가요. 70도씨, 60과 80 사이 70도씨 쭉 따라 올라가서 질산 나트륨하고 질산 칼륨이 꼭 만나죠. 그럼 X축에서 Y축으로 가요. 140. 포화용으로 만들어서 140. 자, 그럼 140 딱 적어요. 난 20도씨로 가요. 20도씨에서 질산 나트륨 쫙 올라가요. 점점 만나는데 하니까 87이 돼요. 나 지금 70도씨에서 140 놓고 20도씨에서 87 놓으면 속출량은 얼마니? 자, 그럼 이제 속출량 구해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몇 도씨? 70도씨. 70도씨에서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가 얼마다? 140. 140. 자, 점수 따라가니까 그 다음 몇 도씨로 낮췄는가 하면 20도씨로 낮췄어. 20도씨로 낮췄을 때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정석 만나는 게 87이에요. 그럼 속출량은 70도씨에서 누가 있는 140 빼기 20도씨에 녹는 용해도 87 빼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속출됩니까? 하고 물을 빼기 해주면 얼마 속출돼요? 53g이 속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11번. 다음 온도에 따른 기체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적었어.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보관하는 까닭. 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해요?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뭐 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탄산이 독소와요. 그럼 우리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항상
항상 얼음에다가 탄산음료를 담아주잖아. 왜? 음료수 적게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얼음에 탄산을 넣어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덜 빠져나가고 패스트푸드 다 먹을 때까지 탄산의 톡 쏘는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KFC 같은 데 가면 그냥 자기 자율로 하는 거잖아, 음료. 그래서 얼음을 넣고 음료를 받는 친구는 기체의 용해도를 아는 친구야. 왜? 내가 다 먹을 때까지 톡 쏘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 얼음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 얼음을 안 넣고 그냥 탄산음료만 받아가는 친구는 탄산을 많이 마시고 싶어서 받아가는데 탄산음료 기포는 더 빨리 빠져나가서 나중에 설탕물 맛을 느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는 각자의 식성의 취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뒤로 한번 넘어가요. 탐구 AB가 나오는데, 자, 탐구 AB에서 탐구 A. 밀도 측정하는 거예요. 밀도. 전자도. 전자도에다가 뭐합니까? 빈 비커에 뭐하는 거야? 물을 넣어서 질량을 측정해. 그리고 빈 비커. 그럼 물을 측정하고요. 빈 비커를 측정해서 물하고 비커가 들어있는 질량에서 빈 비커의 질량을 빼면 물의 부피가 나오는 거고, 그럼 금속 조각의 질량을 측정해서 부피분의 질량에서 밀도를 측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상관없고 2번, 3번 문제만 풀어봅시다. 자, 부피분의 질량이가 A, B, C, D 구해봐. 부피분의 질량에서 답 한번 적어봐요. 이거 암산 금방 되죠?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밀도를 적어봐. A, B, C, D, E에다가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A는 얼마 나와? 3. B는 얼마 나와? 6.5. C는 얼마 나와? 2분의 1이니까 0.5. 그 다음 D는 얼마 나와? 2, 8은 16이죠. 0.8. 됐죠? 그 다음 E는 얼마 나와? 3. 그럼 같은 물질. A, E.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답은 A, E. 그럼 2번과 같이 답하니까 이건 밀도가 3g per 세제곱 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73쪽에 18번하고 2번하고 3번만 또 풀어볼게요. 2번 봐요. 자,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 용해도가 36이래. 그럼 물 50에서 염화나트륨 최대 몇 그램?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 용해도가 36이래. 그럼 보기 줄 거. 용해도가 36 적어주세요. 용해도 36 줄 거고 위에다 적어. 물 100일 때 30 녹는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용해도가 36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물 100일 때 36 녹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 50이래. 그럼 얼마 녹겠어? 비례식 세워. 100일 때 36이면 50일 때 X. 그럼 X는 얼마 나와요? 비례식 세우면 18 나오죠. 이건 욕하고 싶죠. 18g이 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A.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래서 했어요. 불포화인 A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두 개 써봐. 첫 번째는 뭐 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주면 된다. 아까 했던 거 있죠?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그럼 첫 번째는 뭐 해주면 되겠어? 그렇죠. 80, 90도씨에서 60도씨로 온도를 낮춘다. 첫 번째 방법, 온도를 90에서 60도씨로 낮춘다. 두 번째 방법, 온도 낮추기 싫으면 용지를 추가하면 되죠. 두 번째는 뭐 해주면 돼요? 용지를 추가한다. 얼마 추가해주면 돼요? 150에서 120에서 얼마 추가해주면 돼요? 30g. 용질 30g 추가. 되겠습니까? 2번, 3번, 2번, 3번. 요거 계산하는 거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오늘 시험 여기까지고요. 오늘 숙제는요. 76쪽에서 79쪽입니다. 그리고 5단원 목표만 오늘 뭐라고 시험 보시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